네, 지금부터는 또 달달한 10분 전략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오후장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공략해야 될 시장 주도주 매매법 전해드립니다. 이달의 어드바이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이런 장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고 또 연휴를 앞두다 보니까 조금은 마음이 계속 어떻게 좀 종목을 잡아야 되나 이렇게 좀 초조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오후장 달달한 포인트를 통해서 시장에서 놓치면 안 될 포인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열어보시죠. 광범위한 침체 대신 회전형 침체 가능성. 사실 어제 이제 본격적으로 침체라든지 파산 보호 신청 시작됐다라면서 그 리스크를 천천히 체크해 나가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여전히 미국에선 침체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체의 질이 좀 다를 거다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맞습니까, 위원님? 네, 맞습니다. 뉴욕 지수 상황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단일 뉴욕 3대 지수 같은 경우는 연준 위원들의 다소 누그러진 이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한 고용 지표와 소비, 그리고 경기 위축 우려로 하락 마감을 했죠. 실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명으로 시장 예상치 21.3만 명을 하회하면서 8개월 내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강한 고용 시장과는 반대로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마이너스 8.9로 시장 예상치 마이너스 11을 상회하긴 했지만요. 여전히 위축 국면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12월 신규주택 착공 건수도 보시면은 마이너스 1.4%로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규주택 승인 건수 또한 전월 대비 기저효과로 다소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주택시장 또한 위축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죠. 자, 어제 발언에 나선 레이얼 브레이너드 패드 부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위원들의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체크해보면요.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 대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코스피에서는 기관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외국인이 지수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코스닥의 경우는 기관이 관망하는 가운데 외국인의 매도세를 개인들이 다 받아내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업종별로는 특별히 강한 업종도 또 특별히 약한 업종도 없는 상태로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둘러싼 정치 불확실성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시장 테마 동향 차트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증권형 토큰 허용 소식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던 NFT 관련주들 오늘도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죠. 대장인 갤럭시와 SM이 상한가에 안착한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 후발주로 갤럭시와 머니트리 그리고 또 서울옥션 그리고 FSN 이러한 종목들이 뒤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스위스 7위 연방공과대학에서 양자과학에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발언한 것이 전해지면서 또 어제 시간에서 관련주로도 좋은 흐름 나타냈었죠. 오늘은 관련주인 텔레필드가 20% 이상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강력한 테마는 형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상승 흐름 상당히 탄력적으로 나타나긴 했었습니다. 자, 어제 하루 쉬어가는 듯 했던 AI 관련주들 오늘 코난 테크놀로지 그리고 위세 아이텍을 대상으로 해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승하는 가운데 뉴로메카가 다시 대장으로 치고 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일본의 KDDI와 맞춤형 5G 검증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5G 관련주 PPI와 또 기가레인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신규 상장주 한주 라이트메탈 오늘도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제가 유사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비슷한 멘트를 드리고 있는데 자, 현재 인베스터가 아닌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서는 광범위한 침체가 아닌 주택에서 소비로 또 기업 투자로 이어지는 회전형 침체에 대한 의견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즉, 한 곳의 침체가 다른 곳을 연쇄적으로 타격하면서 벌어지는 광범위한 경기 침체로 인한 자산시장의 폭락보다는 시차를 두고 번갈아 가면서 침체가 발생하면서 자산시장은 그에 따라 가벼운 등락을 거듭하는 이러한 흐름을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언제나라는 이러한 단서가 붙습니다. 재앙적인 사태가 없는 한이라는 이러한 단서가 붙었는데요. 나도 잘 모르겠다라는 말을 아주 길고 고상하게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의 박스권 흐름에서 중소형주의 순환매를 이용한 단기 스윙 전략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단과반을 위해서 오후장에 공략해야 될 섹터 열어보겠습니다. 같이 확인해 보시죠. 이동통신 관련주입니다. 삼성전자 쪽에서 일본에서 또 5G 네트워크 관련한 기술 검증에 성공했다. 이런 뉴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관련 섹터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모멘텀 어디에 있나요? 네, 한국을 방문한 또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 일행이 삼성전자와 KT 그리고 마곡에 있는 LG 사이언스 파크를 방문을 했습니다. 차관 일행은 미국 정부가 중국의 5G 인프라 장악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개방형 무선 접속망 오픈되는 글로벌 확산에 국내 기업들이 동참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죠. 이미 지난해 5월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 성명을 통해서 이와 같은 부분이 먼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5G 통신망 구축이 상당히 진전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존의 강점을 버리고 또 오픈랜드로 넘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도 사실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픈랜과 6G에 대한 연구 개발과 실증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통신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러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관심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섹터 안에 원픽 공략주는 누군가요? 원픽 공략주는 바로 옵티코어입니다. 옵티코어 같은 경우에는 광통신 레이저 기술과 또 관련 시스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또 광트랜시버와 광다중화 장치 이러한 부분들의 생산이나 판매를 하는 이러한 기업인데요. 동사는 국내에서 5G 이동 통신망 구축이 본격화된 이런 시점에 시장에 진입을 했고 또 시장의 수요 증가에 발맞춰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광트랜시버가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5G 통신망이 점점 늘어나고 또 고도화되면서 광트랜시버의 가격도 상승하겠고요. 또 그러면 또 매출액 당연히 늘어나겠죠. 국내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을 거래처로 두고 있기도 하고 또 중국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서 또 매출에 대한 성장 기대감 또 부각되고 있는 만큼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 보시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이후에 시세를 상당히 많이 분출했어요. 이렇게 거래량을 분출하고 수급이 최근에 강하게 들어와서 상한가도 안착을 했습니다. 이후에 상당히 견조한 조정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줄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라면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 3,600원, 손절가 하단에 2,500원 드릴 테니까 좀 편안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이 통신망 구축 확대와 함께 실적 좋아질 종목 옵티코어 꼽아주셨습니다. 목표 라인은 3,600원까지 보자. 현재 조정을 기회로 잡아보자라는 전략 참고하겠습니다. 오늘의 추천주, 공략주까지 들어봤고요. AS 받아보겠습니다. 종목이 줄줄이 너무 수익이 좋아서 설날 연휴 전에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난 테크놀로지 먼저 보겠습니다. 11일에 주셨어요. 급등 나타내면서 올해 들어서만 거의 강한 시세를 계속 나타냅니다. 신고가 연일 경신하네요. 지금 60% 수익률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챙길까요? 네, 수익을 줄 때 챙겨가야죠. 지금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SK텔레콤이 코난 테크놀로지와 함께 AI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강한 상승 탄력 나타내고 있죠.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 정말 정확하게 맥점에서 매수 공략 들어갔고요. 본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단기간에 상당히 60%라는 상당히 큰 수익률을 드리고 있는데요.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 시대 매물대 없이 계속 돌파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더 시세를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수익은 줄 때 좀 챙겨가시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동종목 같은 경우에 4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재매수 관점도 접근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매수 관점까지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제 주신 OSP예요. 어제도 강세 움직임 나타내더니 오늘 추가적으로 더 튀어오릅니다. 목표가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종목은 AS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 홀딩 관점 가져갈까요? 목표가 수정은 없을까요? 네, 목표가는 아직 7,700원 제가 드렸는데요. 아직 목표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죠. 최근에 반려동물 관련해서 상당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가구 수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재 반려동물 가구 수가 15% 정도라고 해요. 근데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 같은 경우에 최대 70%까지도 반려동물 가구 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장에 대해서 성장성이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 프리미엄 펫푸드 제조 업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에서 충분히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목 목표가까지 충분히 홀딩해 볼 수 있지만 중간에 수익 증가라면 일부라도 챙기면서 대응하시면서 나머지 물량 홀딩하시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일부는 챙겨가세요. OSP 반려동물 관련주, 원픽 공략주까지 들어봤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주신 톱텍인데요. 이 종목 기다림 끝에 이렇게 큰 시세 주나요? 올해 들어서 굉장히 강한 시세 뽑아내면서 35% 가깝게 이렇게 수익을 줍니다. 특히 오늘 너무 급등해서 이거 안 들어볼 수 없습니다. AS 좀 전해주세요. 네, 톱텍 같은 경우에는 좀 시일이 좀 걸렸죠. 제가 굉장히 빠르게 수익을 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 반면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시간이 좀 걸렸지만 큰 시세를 주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2,820억에 해당되는 2차전지 조립 라인에 대한 이런 계약 체결권으로 인해서 급등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인데요. 자, 지금 목표가 돌파해서 지금 윗골이 달리고 있는 만큼 수익은 챙겨가시고요. 충분히 눌렸을 때 다시 재매수하셔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본 방송에서 다시 이러한 부분 눌림 공략 A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종목 모두 다 들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AS까지 잘 맞췄습니다.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좋은 종목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남겨주시네요. 연휴 이후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이번 한 주도 달달한 10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 위원님. 네, 연휴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